안녕하세요. 원주청년관 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원주청년관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되고 청년들에게 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청년해외 문화 체험 여행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발이 묶여서 해외 문화 체험 여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분명 지나갈 것입니다. 속히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력이 이루어져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활보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비대면 비접촉 사회에서 원주청년관은 최근에 유튜브 방송실을 마련하였고 2019년 7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18박 19일 동안 남미 여행을 함께하였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영상을 찍으면서 기억 소환 여행을 하며 또다시 여행을 꿈꾸려 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봉산교회 다니고 있는 27살 안준희라고 합니다. 저는 원주 제일감리교회 청년 28살 김상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륜감리교회 다니고 있는 27살 박명수라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18박 19일의 남미 여행은 사실 긴 여행은 아닙니다. 기억을 되새겨보면 두 번의 경유를 거쳐서 약 34시간이 지난 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였던 남미 여행 동영상과 사진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을 보니 정말 꿈만 같았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청년들 남미 여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특별히 느낀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순간은 아무래도 남미 여행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이과수 폭포를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과수 폭포에 갔을 때 정말
현실감이 떨어진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과수 폭포가 지금 굉장히 웅장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던데 그걸 보면서 좀 여행 오길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여행지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었습니다. 네. 어, 우리 김상미 청년은 저는 페루의 쿠스코가 가장 기억에 나는데요. 네, 되게 고산에 있어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시간이. 네, 고산병도 몇몇 청년들한테 왔었고 힘들어했었고 그렇죠. 네, 이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남미 여행 중에서 가장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네, 현지인들이 파는 그 되게 귀여운 소품들이 많았거든요. 맞아. 알파카로 만들었던 그런 소품들이 저는 그때 막 사와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이랬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쿠스코를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로 꼽습니다. 네. 우리 안준희 청년은 저는 파라과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파라과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저희는 되게 온전하게 살고 있고 되게 불우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쪽 파라과이에 계신 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마약을 하셨다가 이제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 안정기에 가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 분들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도 되게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봤던 선교사분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뭐 건축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회들도 많이 세우고 하셨던 부분들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되게 뭔가 도전?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분께서는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남미 여행을 하면서 정말 느낀 점들이 다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이과수 폭포 또 쿠스코 파라과이의 어떤 그 삶의 현장 등 청년들이 이렇게 18박 19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원주 청년관 해외문화 체험 여행은 단지 세계의 문화적 체험만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의 장을 마련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 남미 여행을 통하여 신앙적인 도전이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저는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원래 하고 있었다가 여행을 가기 전에 그만둔 상태였어요. 이제 그만두고 왜냐면 힘들었으니까 뭔가 이게 아무리 신앙적인 게 바탕이 되고 그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 무언가 감당을 해낸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저희가 그렇게 여행을 가고 나서 내가 힘들었던 게 사실은 누구나 겪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신앙적인 아픔,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도 이렇게 깨달았던 거는 내가 그래도 좀 덜한 편이다 라는 거를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중고등부 교사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그 남미 여행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다시 컴백한 우리 안준희 청년에게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안성미 청년은 또 어떤 우리 김상미 청년 죄송합니다. 준이가 근데 그때도 중고등부 청년들 생각하면서 선물도 많이 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선물도 많이 사고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취준생이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초부터 저희가 7월달, 8월달 이때쯤에 여행을 갔었으니까 그 전까지 제가 돈을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알바를 좀 많이 했는데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그걸 다 털어서 남여행을 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가 꼭 진로를 결정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갔었어요. 꼭 정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가서 여행을 하면서 초반에는 조금 조급했어요. 내가 어떤 거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근데 준이가 얘기했던 그 파라과이에 갔을 때 선교사님을 뵙고
제 생각이 좀 변하게 된 게 있었어요. 파라과이의 선교사님은 되게 이렇게 목숨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계셨잖아요. 임동수 선교사님. 네, 임동수 선교사님. 그래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때부터는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취직을 준비를 하고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네. 정말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네. 남미 여행에 정말 투자한 거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네. 그때 안 갔다 왔으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후회했을 것 같고 그 알바 한 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네. 네, 우리 박명수 청년은 또 어떤 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혼모랑 아이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었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정말 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성된 건물도 아니고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바닥도 그냥 흙바닥에 그렇게 의자도 몇 개 없이 돼 있는 곳에 10수킬로를 달려와서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 속에서는 없었던 경험이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어나가는 과정에 정말 감사함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끄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더 편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저희의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그분들도 그 사이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에 저도 크게 더 도전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라니 지역 또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옷과 학용품을 또 이렇게 전달하면서 정말 그분들의 어떤 열악한 환경들, 아이들의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환경들을 또 보면서 우리가 또 더욱더 선교적으로 또 이들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또 키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감사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가를 또 느끼는 좋은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 가운데에는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도 있고 또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지만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여행 보따리를 정말 싸라고 제가 정말 등을 떠밀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개인적으로 혹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이유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다녀왔던 곳이 가장 멀었던 남미였지만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돌아오고 나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국내에 있는 이제 선교지들 뭐라고 그러죠? 국내 선교지 탐방? 네, 약간 그런 성지순례, 성지순례 쪽이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어려웠던 분들이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된 그런 가장 큰 이유가 그분들이 되게 노력하셨기 때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삶의 발자취를 남겨왔는지가 되게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잘 못하는 저였기 때문에 좀 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국내 선교지들 그리고 국내 성지순례 탐방지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또 이렇게 우리 안준희 청년이 남미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보다 이렇게 넓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대했는데 정말 국내 그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전파된 이런 그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외의 대답이고 상당히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꼭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되면은 국내 성지순례를 탐방하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희 청년. 저는 성지순례는 아니고 네. 네, 저는
제가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베트남을 되게 좋아해요. 베트남 음식이랑 그런 기후들을 좋아해서 베트남을 가고 싶고요. 3번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베트남이랑 두 번째는 부다페스트를 가고 싶은데요. 거기 제가 동유럽을 패키지로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중에 짧게 이제 들렸었어요. 거기를 너무 예뻐서 나중에 길게 여행을 한번 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을 아예 한번 다 돌아보고 싶다라는 그게 있는데 지금까지 여행을 아시아권도 가봤고 남미권도 가봤고 뭐 오세아니아권도 다 뭐 동남아시아 뭐 다 가봤는데 유럽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유럽권을 한번 가보면은 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주 청년과는 청년이 든든히 서는 새삼을 향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쓰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함께 울고 웃는 이웃이 되기를 바라면서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